스테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심리를 파헤치고 술술 풀어나가는 4교시 심리학개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창 시험과 과제 준비로 바쁜 시즌입니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도 유익한 심리학 정보들 많이 들고 왔어요. 이 점심시간만이라도 한숨 돌리시면서 방송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각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약속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차라리 수업에 늦는 일이라면 나 혼자 책임을 져야 하고 나만 불이익을 받으면 되니까 심리적 부담이 덜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이라면 미안한 마음까지 생겨서 마음의 부담이 더 많이 가겠죠. 물론 상습적으로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해야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각하는 사람도 미안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기분이 언짢겠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가볍게 보여지고 있다는 굴욕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신이 상대방에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게 한 사람은 반드시 지각을 한 즉시 늦어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해야 하고 그 사과가 정중하면 정중할수록 기다린 쪽의 마음이 누그러들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럼 이쪽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심리학 이론 소개해드릴게요. 순단비의 토요일 밤에입니다. You're like ice, I see, feel so nice, scorching me, you're so hot, hot, hot.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시나요? 우리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끼리 좋은 감정이 생겨나는 조건이 4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외견성. 겉모습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갖는 거죠. 일단 외모적으로 깔끔하고 준수하면 첫인상은 좋게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근접성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낀다는 것인데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거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더욱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사성.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호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중고등학교 때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이 친하게 지내는 관계를 잘 살펴보면 대부분 친구들끼리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상보성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친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인데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과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편한 사이일수록 말도 편하게 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무언가를 부탁한다든가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태도는 하지 않도록 합시다. 주변에 있는 사람일수록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를 꼭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한번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프로잭의 Take Over Control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주로 학교에서 생활하고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나의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해야 효과적일까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상황에도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한다면 나의 부탁을 상대방이 들어줄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답니다. 만약 나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한데 나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 부탁을 들은 상대방은 돈이 그렇게 남아돌지 않는 이상 거절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거절을 들은 직후에
그럼 오늘 저녁 급히 써야 할 때가 있어서 그런데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하는 말을 한다면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뭐 그 정도라면 하면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심리학 기술을 door in the face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5만 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만약 처음부터 지금 급하니까 5만 원만 빌려줘 라고 부탁했다면 과연 들어주었을까요? 먼저 처음에 무리라고 느껴지는 부탁을 하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 바로 레벨을 낮춰서 요구를 하면 그 부탁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인데요. 일명 문전박대 테크닉이라고도 해요. 제가 이 기술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옷을 쇼핑할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가격이 정찰제인 매장에서는 정해진 가격대로만 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요. 동대문이나 지하상가 같이 흥정을 하면서 옷을 사게 되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옷을 파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 좀 비싸다고 생각드는 가격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비싸다고 말을 하면 그제서야 조금 낮은 가격을 부르죠. 그러면 아까 처음의 가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느낌이 들어서 그 옷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심리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동방신기의 주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알아본 심리학 이론은 지각을 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는 태도, 주변에 있는 사람 잘 챙기기, 부탁의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은 우리 심리학 개론이 2학기 동안의 막을 내리는 날이에요. 그동안 여러분께 이런저런 심리학 이야기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정말 행복한 2학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간에 투입된 JBS 생캐 김종하 군이 엔지니어로 오면서 더더욱 재미있는 라디오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심리학 개론을 마무리하면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의 한 구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와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이 관계들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혼자 행복한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야기 나누었던 주제가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심리학인 만큼 이 구절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이 혼자 행복할 수 있나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잘 챙기시고 모두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심리학 개론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JBS 클러버 김은영, 기술의 학생회관 얼짱 담배남 김종하였습니다.